뉴스일 라이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오물풍선을 또 살포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5번째인데요. 우리 군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문예빈 기자. 자, 북한이 지금도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는지요? 네, 현재는 살포되거나 낙하된 오물풍선은 없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오후 9시 20분쯤부터 오늘 오전 4시까지 약 7시간 동안 오물풍선 약 350개를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을 중심으로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올해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은 이번이 5번째이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을 비판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 발언을 한 지 사흘 만입니다. 합참은 현재까지 풍선에서 위해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어제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70여 개를 샘플 조사한 결과 오물에 포함된 토양에서 기생충이 다수 검출됐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문 기자,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재개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 군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입장입니다. 합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에 대해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서북도서에서 하지 못했던 해상포 사격 훈련도 조만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정례 훈련인 프리덤 엣지도 곧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22일 미 항모가 훈련을 위해 부산 작전 기지로 들어왔는데 북한은 이를 두고 극악한 대결 광신자들인 미국과 한국의 도발적인 시도라고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찬성하는 쪽과 특검을 반대하는 쪽의 구도였다면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 대법원장이 정하는 특검을 할 것이냐의 구도로 바뀌고 있다고 이걸 받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정쟁을 하자는 것 아니었나? 라고 의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국민들께 제시해드리지 않는 상태라면 저희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야당의 의도에 저희가 말려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특검도 발의되었던데 그럼 그것도 받을 것이냐. 민주당 당대표 빈당 사람이 할 얘기입니다. 그 대부 원선을 교환시키는 행위입니다. 상정하게 파탄나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의혹이라고 전부 특검 가면 우리 헌법에서 정해놓은 1차적인 수사기관 뭐하러 있습니까? 사회적인 약속 이거 깨도 되는 겁니까? 이번 이야기부터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영상으로 저희가 짧게 보여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출마 일성으로 꺼내든 이 국민의힘 주도의 최상병 특검법, 이게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로 솟아올랐습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이런 파장을 예상했을 겁니다. 못하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이른바 금기를 깨고 나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전략적인 접근이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유상범 의원이요, 이 한동훈 후보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 이런 관측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이슈를 꺼내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아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여론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받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전 위원장의 늘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좀 차별성을 주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을 당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표시를 한 게 아닌가.
자,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또 다른 형태의 최상병 특검법. 초반에는 다른 당권 주자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지나니까 당 내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합리적인 방안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표 특검법에도 힘이 실리게 되는 건가요? 당 내에서도 다 찬성 목소리가 나오네요. 왜 그러냐면 네.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게 현실적인 접근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21대가 지나고 21대 때 그 순직해병 특검법이 5월 2일에 법률안 통과되고 5월 21일에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5월 28일에 재의결했었는데 네. 그때는 찬성이 179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2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5월 30일에 다시 이제 또 그 법률안 만들어가지고 6월 21일 지난주 금요일 날 법사위 통과했어요. 네. 7월 19일이 그 최혜병 사망한 지 네. 순직한 지 딱 일주기가 되는 날인데 그 전에 그 본회의 통과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21대와 22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192석이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명이에요. 네. 뭐 안철수, 뭐 조경태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럼 196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그 거부권 행사한 명분이 뭐였냐면 제일 큰 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196에다가 넷만 더하면 이제 재의결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제적으로 그 사이에 특검법안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네. 이전에는 그 변협에서 그 추천한 4명 중에 2명 고르고 그 중에 1명 고르는 거였는데 지금 이번에 변형된 걸 보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에서 1명씩 고른다 이런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부당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표 특검법이란 건 그냥 무조건 야당 특검법에 반대만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제3의 방식으로 현실적인 논리적인 접근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민주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한동훈표 특검법 받을 수 없고 또 한동훈 그 후보도 저희 민주당에 안 받을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상당히 영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국민 정서가 어쨌든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여론이 안 좋아요. 이렇게 무작정 공수처 수사만 지켜보자는 것은 약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구성원들 중에서도 8명이 이탈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아하. 한동훈 후보가 이것을 말함으로써 이걸 제안함으로써 그 이탈할 수 있는 8명이 이탈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뜻을 똑같이 남아있을 수 있는 여지와 명분과 공간을 열어준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실 눈치 보느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도도 3대1의 구도가 만들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3명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꼴이니까 당연히 이 구도가 한동훈이 중심이 되는 한동훈을 상수로 두는 전당대회로 구도가 완전 바뀌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로서는 정치적으로나 내용면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좋은 영리한 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표 특검법은 야당은 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동훈 이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해주셨네요. 묘안을 던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안 한다는 것보다 네. 어쨌든 협상의 여지를 던지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좋은 자세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동훈 후보가 띄운 한동훈표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묘수를 생각해서 던진 거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이 민주당에서 주장한 특검법은 이 한동훈 후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권의 실책을 또 인정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법리적으로는 특검법을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이종섭 대사의 출국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저희가 국민들께 의혹을 해소드릴 수 있었던 기회들을 실기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나빠졌고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동훈 이제 후보가 됐죠. 후보 등록을 이제 곧 할 테니까요. 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동훈 그 후보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라면 민주당발 특검법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계속 부딪히는 이런 꽉 막힌 전국이 계속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한동훈 후보가 최혜병 특검법을 받겠다. 대신 민주당과 이 야당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제3의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특검법이 제출이 될 것이고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발동해서 거부할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제출한 특검법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수정 보완해서 합의를 한다라면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겠지만 만약 끝까지 민주당이 민주당 특검법만 고집을 한다라면 이 전국 경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해병 특검법 자체를 놓고 보면 민주당 주도의 국면을 한동훈 주도로 어느 정도 끌고 온 측면이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묘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건 대통령실과는 일단 굉장히 거리가 더 생겨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정치적 결별을 했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낸 거고요. 심지어는 뭐 캠프 내부에서도 예상했던 수위보다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네.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전통 지지층 입장에서는 트라우마를 좀 떠올리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전통적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 수가 중도층 확장이나 아니면 뭐 본인의 뭐 정치적인 인지도를 위한 메시지로는 좋았을지 모르나 이 전당대회 자체가 8대2, 그러니까 당심이 8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일단 전향적인,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은 뭐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 자체로 뭔가 이 특검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까라는 의문은 있는 것이죠. 네. 결국엔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추천 권한을 거기에 부여하는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지금 점점 더 거리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서 어제 저희 채널A에 한동훈 후보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답을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오랫동안 봐왔던 분이고요. 대단히 박력 있는 리더십니다. 대단한 직관을 가지신 분이라서 제가 살아오면서 놀랄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각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었고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토론하면서 해법을 찾아왔고 저는 그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대표 되시면 대통령을 만나실 기회가 있겠죠? 집권 여당의 시너지는 결국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에 있습니다. 당연한 절차고 우리 집권 여당의 가장 큰 힘입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본인이 바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를 염두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한 것인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어제 이 채널A와의 인터뷰를 실시간으로 제가 쭉 봤거든요.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네. 뭐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찬반, 그러니까 계파가 생길 수도 있지만 친소 관계를 두고 계파를 나누는 것은 맞지가 않다. 아하. 그 말은 곧 역으로 따진다고 하면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잘 지내보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거리감이 오히려 더 느껴진다라고 느끼셨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는 같이 근무한 게, 공식적으로 같이 근무한 게 2006년도에 대검 중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16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국정농단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때 팀장하고 부팀장으로 있었고 2017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할 때 3차장이었고 그다음 검찰총장 할 때는 대검 반부패부장이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법무부 장관 이런 관계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한동훈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 방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직관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그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한동훈 후보가 아닐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대통령이 잘 조율을 하면서 받아들일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윤 대통령의 마음도 매우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권 주자들이요 서로 물고 물리는 기선제압을 지금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지금 집중하는 곳은 바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죠. 특정인의 대선 캠프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 당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바로 대선 주자의 꿈이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의 사심이 먼저인 사람이 당을 하게 된다면 이 당이 튼튼한 공당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정치 초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치 초보다? 예, 저런 식으로 당정감을 어떻게 해나갑니까?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민주당의 특검의 소재로 주렁주렁하게 끌려온다라는 거. 과연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무엇을 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했고 우리 여당의 지도부는 무엇을 했는가. 이 본격적인 출마 선언 직전에 전당대회가 친윤 비윤이 될 것이냐라는 얘기에 많은 패널들이 아니다. 한동훈 대 비한동훈으로 갈 것이다. 예측을 다들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1 구도로 해서 한동훈 대 비한동훈으로 구도가 흘러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나온 가장 흔한 단어가 어대한 아니었습니까? 네. 전당대회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경쟁 구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 집중 견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요. 1차 이 전당대회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연 과반이 넘는 50% 이상 득표를 해서 당대표에 오르느냐 아니면 50% 득표에 실패해서 이 결선 투표, 다른 이른바 비한이라고 하는 후보들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 뒤집기에 나섰을 때 그걸 과연 방어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때문에 한동훈 후보로서는 당심도 잡고 민심도 잡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동훈 후보는요. 집중되는 이 다른 후보들의 견제구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방어만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주된 공격의 대상은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상대방이고 설득하고 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다라고 공공연히 불릴 정도로 거의 완전한 일극 체제를 완성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완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그런 수완은 정말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가 타 당권 주자들의 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구를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이것도 다 하나의 또 계산된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으신 거죠. 아, 그래요? 좀 만약에 절박한 후보고 좀 인지도가 떨어지고 좀 뒤처진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논쟁을 붙여서 본인의 이름을 계속해서 알리는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주자들의 공격에는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이미 이제 본인이 좀 여유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고,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향한 공격을 하는 거는 일단 여당의 대표로 나오겠다는 분위기 때문에 이 좀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이 시기에 좀 전투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계산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다른 당권 주자들의 공격
중에는 이런 것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각을 세울 거고 네. 오히려 당을 위기로 몰아갈 거다. 네. 근데 그것에 직접적으로 일일이 반박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공격을 통해서 나는 보수 진영에서 준비된 전투력 있는 정치인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네. 그게 뭐 상식적으로 영리한 전략이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 반동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구도 자체가 한동훈 후보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n분의 1이 아니라 적어도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아하. 그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이미 마치 그 대표가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민주당과 그다음에 문제가 많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전략이 훨씬 더 전략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n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됐다. 그 말이 딱 와닿네요. 그러니까 3대 1 구도가 되면서 2분의 1이 됐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번호표 빈소입니다. 경찰과 국과수, 노동부 등 정부 6개 기관이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 화성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사고 원인 파악과 피해 수습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사망자 23명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인인데다 시신 훼손이 심하고 작업 명부마저 불에 타는 바람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이들의 빈소에는 이름 대신 번호표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봉합대 벌리기입니다. 여당의 비한 당권 주자들이 이 한동훈 후보의 해병대원 특검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에 연결지어 집중 공격하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야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 비판을 쏟아낸 반면 한 후보는 탄핵을 막아내고 정권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충성 레터 경쟁입니다. 전대 출마를 위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 뒤 친명 의원들이 이 대표를 칭송하며 대표 연임을 촉구하는 글과 주장을 잇따라 내놔 여권으로부터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을 샀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이렇게 핍박당한 정치인은 없다고 했고, 한준호 의원은 이 대표가 주저없이 굳건히 갈 수 있게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갈라진 권익입니다. 권익위원회가 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재 없이 종결 처리하는 의결서를 전원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일부 의원은 사건 이첩 등 소수 의견도 의결서에 담아달라고 요구한 반면 권익위는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해 결국 의결은 2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오물의 민낯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오물풍선 350여 개를 보름 만에 다시 우리 측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최근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정부가 그동안 북한이 보낸 오물들을 분석해봤더니 기생충과 해진 옷가지 등이 나와 북한 주민의 궁핍한 생활상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떠넘기기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을 10억 가까이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실거래가가 현 시세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실무자가 헷갈렸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잠룡급 주자들이 총출동한 전당대회 덕분에 모처럼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면 당권 레이스가 공식적으로 개막하게 되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던진 해병대원 특검법 공방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 간의 갈등선과 연계가 돼서 이른바 패키지 공방전으로 확전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전대 초반전은 한 후보와 나머지 당권 주자들이 1대3으로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출마 선언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건 이 국민의힘 당론과도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일찌감치부터 이 수사가 먼저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던 윤 대통령과도 이 사실상 각을 세우는 강경 발언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순영했습니다. 특히 이 친윤 진영에서는요, 한 후보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이 민주당의 특검 공세에 발맞추며 반윤 선언을 했다라는 해석까지 나왔고요. 꼭 친윤이 아니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홀로 서기를 노리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여권 안팎에서 쏟아졌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후보는 이제 반윤이 아니라
절윤이라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절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관계를 단절하기로 했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요, 어제 저희 TV조선에 직접 출연을 해서 이 같은 정치권 해석들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어렵게 유권자연합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지켜야 하고 그걸 지키는 방법으로서 저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초 통화하신 거 맞습니까? 대화를 하는데 10초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뭐 그냥 낭설이 나온 얘기 같고요.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면 당정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고 서로 더 존중하는 관계가 될 것이고 서로 잡음 없이 협력하는 관계가 될 겁니다. 한동훈 후보,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은 야당의 특검 공세에 맞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로 확산시킬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요, 나머지 당권 주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듯 보입니다. 일제히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갈등 문제, 이걸 꺼내 들었습니다. 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요, 한동훈 후보가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 입장을 밝히자마자 즉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이 민주당의 특검 공세는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의도다.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한 후보는 윤 대통령 탈당을 원하는 거냐라는 날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처음에는 윤 대통령이 아닌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출마 뜻을 전한 걸로 안다면서 애둘러서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갈등설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계속 특검 정국으로 몰아내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흔들고 끌어내기 위한 것이구나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이제 와서 합리적 대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요. 원래는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는 게 예의 아니냐.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뭐 잘해봐라 이러고 끊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정하게 파탄 나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당대표 빈당 사람이 할 얘기입니다. 그 내부 전선을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어제 다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요, 이 같은 공세들을 일축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어제 채널A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야권의 윤 대통령 탄핵 공세를 막아낼 거라고 강조를 했고요.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토론을 하면서 해법을 찾아왔고 그 과정이 즐거웠다면서 갈등설도 부정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면서 윤 대통령은 박력이 있는 리더고 대단한 직관을 가진 분이라 놀랄 일이 많았다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후보는 본인이 반윤 후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계파를 나누는 건 공감을 하지 않는다며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친국이라며 친국민, 친국가, 친국민의 힘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친윤계와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도요, 이 공방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출신인 강승규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공세에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면서 정치 신인으로서의 미숙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어제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장동혁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몇 초 통화했는지가 공방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두 사람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우리가 발의해서 우리가 추진하자. 저도 그 부분은 좀 의아해했습니다. 늘의 민주당의 프레임에 우리가 또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는 신인이고도 젊은 입장에서 뭔가 해법을 가지고 하려는 노력들이 민주당의 또 공격의 소재로 되고 그런 부분에 빠지는 거 아니냐는 경쟁 후보로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모습이겠죠. 우려가 많이 당원 승사에서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보여집니다. 몇 초를 통화했는지 그런 것들 이야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지금은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국힘발 최상병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선의 공격 방법이고 최선의 방어 방법이다.
여당의 다른 일반 의원들은 이번 논쟁을 어떻게 보는지도 사실 궁금했는데요. 일단 수도권의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한동훈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안철수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의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면서 국민의힘이 앞서서 주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초선 김재섭 의원 역시 SNS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대로 내서 국면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앞서서 주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오히려 계속 민주당에서 문제로 삼으면서 정부는 더 곤란한 지경으로 자꾸만 빠지게 될 겁니다.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특검 추천 관련해서는 여야가 공이 손을 떼고 제3자가 추천하게 하는 방법 납득할 수 있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횟수를 제한해가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적당히 또 보장하는 방식으로 된다 그러면 저희도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한동훈 대 나머지 주자들 간의 1대3 구도, 지금 이게 초반전에 형성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선거전 초반 한 후보의 우세 흐름을 이제 다른 주자들도 의식한 탓일까요?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 말고도요, 한 후보를 겨냥해서 아주 다양하게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사실상 유력한 여당 대권 후보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차기 대선을 위해 당대표에 나선 것 아니냐, 대선을 준비하면서 당대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꼬집은 겁니다. 또 원희룡 후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권의 특검 공세를 지적하면서 한 후보가 장관이었던 당시의 법무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 나경원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대표가 대선 주자가 맡을 경우에 사심이 공심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 결국 당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많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지난 2년 동안 검찰에 수사했습니다. 결론 냈습니까?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의 특검의 소재로 주렁주렁하게 끌려온다라는 게 과연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무엇을 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냈고 우리 여당의 지도부는 무엇을 냈는가? 우리 당의 최고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1년 1, 2개월짜리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자기 대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정치 일정이 정치 징검다리를 쓰겠다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한동훈 후보 이 같은 공세도 아주 적극적으로 맞받고 있는데요. 자, 한 후보의 입장 전해주시죠. 네, 한 후보는 앞서도 이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저희 TV조선에 출연해서 이 대선 출마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신이 출마 여부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적당한 시기가 됐을 때 자신이든 다른 당권 주자들이든 될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선에 뛰어들어야 한다면서 다른 세 후보 이름도 모두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은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대응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될 만한 사람이다. 난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년 뒤쯤에 그게 저다. 당연히 전 나옵니다. 만약 그 1년 뒤쯤에 그게 나경원이다. 당연히 나오라고 저는 등을 떠밀 거고 원희룡, 윤상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대 야당의 폭거에 혼자서 맞서 싸우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역시 제가 불출마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뛰었던 점을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역할을 잘못했다는 말은 좀 잘못된 얘기 같고요.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장동혁, 박정훈, 진종호 이 세 의원을 지금 함께 손을 맞잡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요, 본격적으로 각 후보들을 돕는 원내외 인물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 어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장동혁, 박정훈 의원과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서는 진종호 의원 이외에도
배현진 의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배 의원은 앞서 친윤계로 꼽혔지만 최근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각을 세우는 등 친윤에서 멀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이 배 의원 이외에도 친윤계에서 친한계로 돌아선 수도권 의원들의 지지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앞서 혁신위를 이끌었던 인유한 의원과 국민통합위 출신 김민전 의원에게 이 최고위원 출마를 설득해서 이 두 사람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박진호 경기 김포 당협위원장이 함께 뛰기로 했다고 합니다.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따로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를 두지는 않을 걸로 알려졌는데요. 나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또 다른 줄 세우기가 되는 건 바람직한 전당대회 모습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신 나 후보는 개파색이 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을 중심으로 당 중진 지지세를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잇따라 만나면서 중진격인 광역단체장의 지원도 구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최근 보수혁신 연수회 세미나를 통해서 관계를 맺은 인사들에게 물밑 조력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